암호화폐 거래소의 FTX 파산 이후 잠잠하던 시장에 악재가 발생했다. 대규모 인출 사태 우려가 제기됐던 미국 가상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가 결국 청산하기로 했다. 모 회사 실버게이트 캐피털은 8일 은행 부문의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뱅크런 우려가 제기된 지 6일 만이다. 이 회사는 성명에서 최근 산업과 규제 발전에 비춰 은행 운영의 질서 있는 중단과 자발적인 청산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실버게이트 은행은 뉴욕에 본사가 있는 시그너처 은행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 주요 은행으로 꼽혀왔다. 가상화폐 회사 간 자금의 이체를 실시간 용이하게 하는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난 2일 규제당국에 제출해야 할 연례 사업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크립토닷컴, 제미니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 기업 등이 즉시 거래를 중단하며 불안이 확산했다. 핵심 거래처였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FTX가 지난해 11월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예금 대란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이에 현재 미 규제당국과 법무부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버게이트 캐피털은 연례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것은 부분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법무부 조사를 포함해 즉각적인 규제 단속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버게이트 캐피털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2% 급락해 2.83달러를 나타냈다. 가상화폐도 약세를 보였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 24분 현재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07% 하락한 21,588달러에 거래됐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인디펜던트 리저브의 트레이딩 책임자인 존 포로는 실버게이트는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주요 달러 뱅킹 제공업체 중 하나라며 유동성 우려는 시장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수요일 메모에서 실버게이트는 한국 등록은행으로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암호화폐 산업 성장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자발적 청산 결정으로 미국에서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길이 막혔다. 규제 당국이 다른 루트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미연준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과 공동으로 암호화폐 관련 기관 자금이 은행 유동성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루트가 차단되면 암호화폐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은 둔화될 것이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시그니처뱅크와 바이낸스의 행보와 규제 당국의 추가 조치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립토 윈파에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국내 게임사들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해 말 신규 법인 넥슨블록을 설립하고 주력 지식재산인 메이플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넥슨블록의 대표는 강대현 넥슨 최고 운영 책임자가 맡았고 과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맡았던 황선영 그룹장과 신지환 넥슨GT 전 대표가 이사로 합류해 있다. 강 CEO는 지난해 6월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용자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만들어내거나 얻은 대체불가 토큰을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넥슨은 다른 생태계 기여자들과 함께 수수료를 분배받는 방식이다. 넥슨은 이 생태계에 최근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황 그룹장은 오는 2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GDC 행사에 참여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블록체인을 통한 핵심 MMORPG 경험의 완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넥슨이 향후 선보일 블록체인 생태계와 게임 분야의 접목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체 메인넷이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게임사들도 여러 국내외 기업을 파트너사로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게임사가 만든 대표적인 블록체인 메인넷으로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넷마블의 마블엑스, 카카오게임즈의 보라, 컴투스그룹의 엑스플라 등이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말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원화 거래소에 상장돼 있던 클레이튼 기반 위믹스의 상장 폐지되며 한 차례 타격을 입었지만 지난달 코인원에서 재상장에 성공하며 반등하는 모양새다.
위메이드는 첫째 메인넷인 위믹스 3.0 기반의 위믹스 코인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재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게임뿐만 아니라 디파이, NFT 거래까지 포괄하는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컴투스 그룹도 주력 사업인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의 크스플러를 접목하고 금융, 의료, 출판, 교육 등 여러 분야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네오위즌홀딩스의 블록체인 플랫폼 네오피는 최근 브랜드를 새롭게 단장하고 중앙화 금융과 디파이 서비스를 연결하는 CD파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크립토 메카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복합 상품거래소의 아흐메드 빈 술레양 회장이 한국을 찾는다. 9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빈 술레양 회장은 DMCC 대표단과 함께 오는 13에서 16일 방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업 대상 DMCC 홍보 설명회를 연다. 빈 술레양 회장은 작년 11월에도 부산 블록체인 위크의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그는 이번에는 두바이의 비즈니스 허브인 DMCC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 기관의 DMCC 진출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DMCC 메이드 포트레이드 라이브 행사를 개최한다.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참석하는 판교 테크노밸리 행사에서는 경기 지역 테크, 게임 분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관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협력해 개최하는 여의도 행사에서는 김영주 협회 이사장, 양양잡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내 블록체인 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빈 술레양 회장의 방안을 지원한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DMCC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약속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DMCC는 두바이 신도시 주메이라 레이크 타워 시구에 위치한 UAE 최대 프리존으로 개인, 법인 소득의 100%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 거주지와 국적에 상관없이 투자자에게 법인 소유권을 100% 보장한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2만 2천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다국적 근로자는 10만 명에 달한다. DMCC는 전통적인 무역 산업을 뛰어넘어 게임과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크립토 센터와 게이밍 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크립토 센터에는 5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두바이 DMCC에 설립했다. DMCC는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한 한국 대표부도 조만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미국발 긴축 공포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과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은 한국 시간 3월 9일 오전 10시 58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55% 하락한 1,5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6% 내린 21,73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더리움은 이달 들어 6%가량 떨어졌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버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로스틴 베넘이 의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은 상품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상품으로 간주한다면 CFTC는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여러 사례를 살펴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법적 주장과 근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더블록은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파생상품 월간 거래량이 지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를 원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준수 거래소로 옮기고 있으며 CME는 FTX 붕괴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2월 CME 비트코인 선물 및 옵션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 13% 증가했으며 이더리움 선물과 옵션 거래량은 각각 전월 대비 2%, 30% 증가했다.
특히 CME 이더리움 옵션 거래량은 지난해 출시 이후 가장 많았다. 한편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이 올해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디파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번스타인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경쟁 우위, 성장 모멘텀, 시장 리더십 등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준비됐으며 이더리움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약세장 지속에 따라 이더리움과의 경쟁 위치에 있던 네트워크들은 타격을 입은 반면 이더리움은 탄력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 1분기 적용 예정인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더 스테이킹 시장을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 규모는 6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85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해킹당하면서 파산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채권자 물량 약 13만 7천 개를 거래소에 남겨둔 상태다. 이 물량이 채권자에게 변제되면 시장의 매도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시장에서는 마운트곡스의 상환이 비트코인 가격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오랜 두려움이 존재해왔다. 이와 관련해 마운트곡스 최대 채권자가 올해 9월 변제받을 예정인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고 8일 블룸버그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채권자는 마운트곡스 채권을 매입해온 마운트곡스 투자 펀드다. 관계자는 펀드가 70% 비트코인과 30% 현금 비율로 회수 가능한 금액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트코인 회수 물량을 밝히지는 않았다.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은 3월 10일까지 9월 조기 회수를 선택할지 아니면 더 오래 기다려 더 높은 회수율로 자금을 돌려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마운트곡스 파산관제인은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14만 1686 비트코인, 14.3만 비트코인 캐시, 690억엔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루곤체인은 트위터를 통해 2014년 해킹으로 인해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3월 10일부터 채권자 변제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13만 7,890 BTC가 언락될 전망이며 이는 약 30억 달러 규모라고 전망했다. 이어 루곤체인은 마운트곡스가 암호화폐 출금을 중단한 2014년 2월 7일 BTC 가격은 약 800달러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채권자들은 10년에 걸친 청산 절차를 거쳐 자금 일부를 회수할 예정이지만 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회생 계획은 채권자에게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일시불을 받을지 아니면 더 많은 절차와 추가 자산 회수를 기다릴지 여부와 자금을 법정화폐로 받을지 암호화폐로 받을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9일 오전 10시 14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30% 하락한 21,7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 충격에 22,2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9일 오전 9시 45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31% 하락한 21,72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2,260.42달러, 최저 21,708.0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6포인트 내린 44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리플 코인 리더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3%가량 상승하며 메이저 코인 중 유일하게 플러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9일 오전 8시 3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XRP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20% 상승한 0.3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장중 0.3991달러까지 오르며 0.4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다. XRP는 대장주 비트코인이 긴축 우려 속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리플 소송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가 이어지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22,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요 코인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XRP는 강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유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XRP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리플랩스의 최고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트위터를 통해 7일 법원의 전문가 증언 배제 판결을 보니 리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세크가 XRP 토큰 구매자들의 타인에 의한 수익 기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증언이 배제됐다. 반면 리플의 컨트랙트가 하위 테스트 컨트랙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줄 전문가, XRP의 세금 및 회계 처리를 증명해줄 전문가 증언은 배제되지 않았다며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이자 기술 분석가인 라케쉬 페드히에는 XRP는 0.36달러 지지선에서 강세를 보이며 반등했고 3월 8일 하간 채널의 저항선 위로 치솟았는데 이는 매수 세력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이어 매수 세력이 50일 단순이동 평균 위에서 가격을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 다음 XRP 어스드트 페어는 매도 세력이 다시 강력한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는 0.43달러를 향해 행진을 시작할 수 있다. 가격이 이 수준에서 하락하면 0.36달러에서 0.43달러 사이에서 한동안 더 횡보할 수 있다며 반대로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하락하면 약세장이 강세장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매도 세력은 다시 0.36달러 아래로 XRP 가격을 끌어내리고 0.33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가 이어지며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22,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3월 9일 오전 8시 17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76% 하락한 21,75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2,268.90달러에서 최저 21,753.18달러까지 떨어졌다. 전날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50bp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매파적 발언을 내놓자 연내 긴축 정책이 사실상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위축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7일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미국 달러는 급등하고 S&P 500 지수는 급락했지만 비트코인은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다는 점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트리거는 10일에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거시경제 환경이 위험자산에 우호적이지 않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패닉에 빠져 포지션을 덤핑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코인매트릭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S&P 500 상관계수가 8일 기준 0.3을 기록,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상관계수는 유사성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표로 1.0은 완전상관, 마이너스 값은 역상관을 나타낸다. 한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저스틴 베넷은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저항 영역 아래에서 거래되는 한폼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베넷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은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인 23,130달러를 회복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는 23,130달러는 1월 종가이자 2월 시작가 및 종가, 3월 시작가였다. 만약 이 가격을 돌파하면 25,200달러까지 상승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약 78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나무아와테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2015년과 2019년 약세장이 끝난 후 그랬던 것처럼 2022년 약세장 이후에도 오래 남은 기간 동안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1일 종가가 22,200달러를 밑돌면 다소 약세로 보일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채널의 바닥에서 상승이 시작된다면 25,0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고 2023년 비트코인 최고치 랠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월 8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3월 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80.8%로 전날의 69.8%에 크게 높아졌다. 반면 25bp 가능성은 19.2%로 전장의 30.2%에서 대폭 낮아졌다. 제롬 파월 의장은 전날 상원에 출석해 최종금리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체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고 시사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언급해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빅스텝 가능성을 높였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 리더스다.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과 민간 고용 지표를 소화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06포인트 하락한 32,798.40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5.64포인트 오른 3,992.01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5.67포인트 상승한 11,576.00으로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전날과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과 채용 공고와 민간 고용 지표,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 등을 주목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상원에 출석해 최종금리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체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고 시사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언급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을 높였다.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최종금리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3월 금리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입수되는 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3월 회의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추가 자료를 볼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것은 지표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3월 회의 전까지 나올 지표로 이날 발표된 채용 공고와 주 후반 나오는 고용보고서 다음 주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언급하며 만약 전체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을 보장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도 이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러한 발언에 일단은 주 후반 나올 고용지표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긴장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나올 지표가 많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 ADP 연구소가 발표한 미국의 2월 민간 고용은 24만 2천 명 증가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20만 5천 명을 웃돌았다. 지난 1월 수치도 10만 6천 명에서 11만 9천 명으로 상향 수정됐다. 임금 상승률은 연율 7.2%로 전달보다 0.1% 하락했다. ADP 고용은 10일에 나올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의 사전 가늠자로 여겨져 왔으나 노동부 고용과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2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비농업 고용이 22만 5천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발표된 미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1월 채용 공고는 1,080만 건으로 전월 수정치인 1,120만 건에서 감소했다. 채용 공고는 지난해 3월 역대 최대인 1,200만 건에서 줄었으나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의 700만 건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현재 실업자 570만 명의 2배 수준이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80% 수준에 육박했다. 시장의 올해 연말 최종 금리 전망치도 5.5%에서 5.75%로 올라갔다. 이전 위원들의 최종 금리 전망치인 5.00에서 5.25%에 비해 0.50%포인트가 높아졌다. 골드만삭스도 전날 파월의 발언 이후 올해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치를 5.5%에서 5.75%로 올렸다. 경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확장세를 유지했다.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연준 관할 12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S&P 500 지수 내 부동산, 기술, 유틸리티 관련주가 오르고 에너지, 헬스, 금융 관련주는 하락했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주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에 2% 이상 올랐다. 테슬라의 주가는 미 교통당국이 테슬라 차량의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3% 이상 하락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향후 회의에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더 높은 최종금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니파메리처드 플렉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마켓워치의 시장은 파월 의장이 다음 회의에서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볼 수 있고 최종 금리가 이전에 시장에 반영된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발표에서 연준의 점도표와 시장의 기대 사이의 갭이 좁혀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션와이드의 캐시 보스탄 측은 CNBC에 그들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라며 그들이 기꺼이 상향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그들이 정책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더 강화하며 이는 경제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엘리엄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도 연준이 지난 회의에서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어야 했다며 연준의 실수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0.6%,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79.4%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각각 30.2%, 69.8%였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48포인트 하락한 19.12를 나타냈다.